시골 플러스 충북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플러스 충북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죠? 저희도 농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피해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5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옆에 이제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시골 생활, 전원 생활 좋다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홍보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시골에 살면서 부부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골에 살면은 부부 사이, 부부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까? 서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시골 살면 부부 관계 좋아지고 뭐 사랑이 깊어지면 다 시골로만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맞다. 진짜 시골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이가 돼야지 이 부부의 애틋한 사랑과 이 관계 형성이 잘 될지 얘기를 하다가 오늘 한번 그거를 얘기 나눌까 해가지고 아내는 옆에 앉았거든요. 그게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도대체 참고 정도지 뭐 그게 이제 절대적이다 그건 아닌다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그거 맞죠, 여보? 나 궁금했거든. 저희가 시골에 사는 건 그냥 사는 환경이 도시보다 좋다. 정말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진짜 살만하다. 사람같이 산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요. 실은 뭐 시골에 살면서 사이 안 좋은 부부들도 많잖아요. 뭐 시골에 이사 와서 살기만 하면 다 행복해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다 시골로 이사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년 부부들이 정말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한 취지도 있었고 하니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저희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까? 아니, 저희의 해답이죠. 네, 우리는 이제 뭐 해답을 찾았고 지난번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아내랑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이렇게 시골 생활 하다가도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연애 때 그다음에 결혼한 초에 그 어떤 아시죠?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뭐 남편의 갈등,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그거 나면 그냥 이 뭐 흥분하고 또 언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 고민해. 이렇게 살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가? 글쎄, 지금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은 아닙니다만은 또 이제 뭐 결혼 생활 33년 했기 때문에 35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요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년 노하우를 가진 부부가 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저녁 먹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몰라, 내 생각인데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그 안에 과거에 서운한 것들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잊어라. 덮어라. 그냥 거기서 빠져나와라.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냐. 이렇게만 하면 그건 억지잖아요. 참, 이거 아침부터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좀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우리 남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아내만큼 또 일반 여자만큼 사실 조리 있게 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말입니다. 이거 보시는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 보시죠. 아내랑 싸워가지고 여자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과거를 잊으라니까 어떻게 화를 잊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부도 그런 말다툼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잊어. 그 다음에, 그까짓 것도 뭘 그래, 그거. 하는 게 우리 남자들 일반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은 그렇거든. 맞아요. 과거에 집착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저도 알아요. 근데 집착이 아니라 집착해서 막 그거에서 못 빠져나오면 지금이 불행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배우자는 우리의 과거까지도 이해하고 포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자들 마음이에요. 여자들도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근데 기억이 없어지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게 또 불현듯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들이,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저희도 터울이 없는 아이들 3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요 다 옮더라고요. 옮아서 막 코 막히고 기침하고 열나고 밤에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남편이 이제 내일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애기들을 막 업고 안고 달래면서 밤을 새워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 아유 내가 조금 볼 테니까 당신도 눈 좀 붙여 뭐 이랬던 게 아니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끄러워서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내 기억하고 나중에 갚아줘야지 이랬던 게 아니고 이제 우연히 무슨 상황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면 당신 그때 너무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남편이 방어적으로다가 아유 참 나는 그때 출근하고 일 안 했나?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의 반응은 아이고 기억력도 좋다. 그까짓 걸 뭘 여태까지 기억하냐. 이제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까짓 걸 지금까지 기억하는 나는. 근데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생각은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아유 그때는 나도 애아버지도 처음 돼보고 직장 생활도 너무 아직 그 미숙해서 힘들었고 또 그걸 몰랐어. 응?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그냥 눈 녹듯이 녹을 거를 옹졸하다느니 그걸 여태까지 기억하냐느니 아이고 대단하다느니 막 이러면 감정이 막 더 쌓이는 것 같아요. 딱 그거죠. 그냥 아유 그때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응?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를 그러면 과거가 돌아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매번 말을 하면 그렇게 이해해주는 남편한테 끄집어내서 남편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죠 여자들은. 그건 맞아. 근데 글쎄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35년 전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간 30년 전쯤이지. 30년 전으로 애들이 돌아간 셋이 것 같은데 나왔다 태어났으니까. 내가 진짜 못됐네. 아이 참. 그러니 그 당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어린 나이에. 아니 지금처럼 얘기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철이 들었으니까 그런 아니지 거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니까 지금처럼 얘기하네. 아니지. 바로 이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 저는요 그 이제 결혼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애 낳죠? 아빠, 아버지 준비 됐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면 애 생기는 거예요. 그럼 준비했습니까? 아버지가 뭔지, 사실 당신도 이제 애 낳았지만 엄마가 뭔지 엄마 역할은 잘 몰랐던 거 아니야. 그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결혼하면은 진짜 좋은 아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가지고, 뭐, 결혼 후지만은, 뭐, 아버지 학교도 갔고, 뭐,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내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거 다 배우면 뭐합니까? 행동을 못 옮겨가지고 그렇게 아내가 이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과 비난에 빠졌던 거를 지금 들으니까 좀 미안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언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과거를 또 근데 그건 내가 잘못했네. 근데 그 잘못했다는 거가 그게 입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말인가 봐요. 서로 왜 막 방어하잖아요, 서로. 30년 지나서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참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참. 좀 마음에 부끄러워서도 그렇고 미안해서도 그렇고 하는 거를 알기는 알아요. 근데 여자들 신 아니잖아요. 부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안 그럴 것이다로 해서 내가 나를 이해시키고 넘어간다?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는 귀신 같은 것 같아요. 귀신. 귀신이 우리가 못 느끼면 없는 거잖아. 그죠? 그거 그냥 떨쳐버리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못 느끼면 없는 건데 귀신을 우리가 부르면 오는 거예요. 보면. 어머, 무섭다. 저기서 귀신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 무섭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거는 실은 허상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지나갔고 쓸모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불러다가 기억하는 정말 귀신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없다고 느끼면 없는 건데 있다고 느끼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둘이 그 귀신같이 따라다니는 과거 문제를 부부들이 먼저 해결을 안 하면 부부 사이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 맞는 말인데, 전 이제 뭐, 사실 이제 모든 게 그렇더라고. 바라는 건 쉬운데, 당신 이제 얘기 듣고, 뭐 그 과거에 내가 이제 했던 거, 직장 갔다 와가지고, 뭐 짜증내고, 뭐 그런 것들 다 들을 때, 나 그거 인정하거든. 인정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었어. 맞아. 이제 고쳐야지 하면서도, 물론 이제 30년 돼가지고 이제 고치겠다 마음이 먹었는데도, 이게 또 시간 지난 말아, 그 이 잘못된 DNA가 있는지 그냥 그것도 나오거든. 그래서 당시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제 이와 같은 주제는 아마 이제 공통의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지 정말 그 아내 그 속박받았던 과거 남편한테 그 모진 소리 듣던 과거 어떻게 잊겠어? 그러니까 이제 잊는 방법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잊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잊어라. 이건 억지라니까요. 잊는 게 아니라 이해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해해주면 그냥 스르륵 넘어갈 거를 그거를 내가 꼭 사과를 해야 돼? 뭐, 응? 그래, 사과를 들어야만 분이 풀리겠어? 그래, 과거가 여태까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고 우리를 괴롭혀야지 당신 직성이 풀리겠어? 참 옹졸하다, 째째하다, 막 이렇게 싸움이 뭐 더 커지잖아요. 그럼 또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죠. 이제 또 이제 아내랑 마달통한테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다 잊었어. 아, 뭘 그것 다 지금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또 그걸 쉽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럼 잊었어? 그러면 그 행동 바르게 해봐. 그러면 또 안 돼요. 아니 참 그건 숙제야 숙제. 그래서 제가 너무 저도 사는 게 답을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남편이 막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되는 거 맞는데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참고서도 보고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나 대화도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좋아진 게 남편도 인정을, 그래서 제가 아예 그렇게 역할극 하듯이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풀리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 오늘 그냥 계속 과거에서도 못 빠져나왔어. 또 저도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요. 뭐 저만 서운한 게 있나요? 남편도 서운한 게 있지? 그럼 남편이 서운한 거 얘기할 때 저도 습관적으로 그럼 나는 그때 애들 새 때리고 안 힘들었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쵸? 서로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과거에 관한 것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고, 빨리 빠져나올 때 상대방에게 답안지를 먼저 주는 거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그것도 막 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가 그걸 꼭 기억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과거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아유 그때 힘들었네, 아유 미안해, 어? 그래서 서로를 치유해주면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죠. 뭐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요. 사실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어떤 속박되어 있는 그런 이 사항들, 내용들을 사실 뭐 한두 번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 해결된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하기에 어제 이제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 전 그런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그럼 아내가 겪었던 과거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 뭐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지금의 퇴직한 저가 아내한테 어떻게 해주면은 아내가 조금이나마, 물론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나 좀 위안이 되고 더 저를 사랑해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존경하자. 그 다음에 더 사랑하자. 근데 사랑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랑이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라도 여보 사랑해.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실 우리 이거 마트 시골 장에 갈 때 부인 손 안 잡죠? 저도 사실 안 잡았습니다. 그것도 잡아주는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존경이에요. 존경하는 거. 남편은 나이도 막 그런 남자 무슨 존경을 해. 아닙니다. 아내분들의 과거에서 벗어나려면요. 난 제일 무엇보다 사랑은 기본이고 아내를 존경하는 거. 존중. 존경도 필요합니다. 존중은 기본이고, 아니, 존중하고 존경은 또 틀리지. 존경이나 존경. 사전 찾아보면은, 사전 그건 아는데요. 전 존경입니다, 존경. 그렇게까지 하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팠던 아내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존중은 기본이고, 존경하는데, 아내가 불현듯이 그걸 내뱉고 싶어도, 그래, 남편이 그렇게 나를 존경해 주는데 꼭 무슨 스승만 존경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야 된다. 존중. 그럴 때 좀 속박에서 좀 벗어나고 과거 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내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 당신을 과거의 아픈 상처로부터 빨리 치유가 되고 벗어나야지 우리의 노년의 삶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오늘 갑자기 얼떨결에 이 단어를 들어서 좀 제가 당황을 했어요. 존경은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칭송하는 거잖아요. 당신 업적이 좀 많어. 애 셋 키워서 잘 장성하게 해놨지. 가정 잘 읽었지. 응? 나 퇴직할까지 잘 포편해줬지. 그건 존경 대상이 뭐 더 많네. 존경이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도 참 고맙고 좀 울컥한 게 있네요. 근데 저는 존중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서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먼저 세우지 않고는 이 세상에 행복이란 단어와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로 아무리 좋은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상대에 대한 행동이 얼마나 뒷받침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저를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는지까지는 저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시는 다른 중년에 또 노년으로 접어드는 부부들께서 제일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는 게 난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남편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같이 의견 일치해서 내가 조금 참고 또 아내가 조금 더 이 품어주고 가야 됩니다. 김광석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가사 오늘 생각납니다. 따뜻한 그 가사 내용 아시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끼면서 행복한 노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골 플러스 충북 최국만 프로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